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오늘 융단폭격의 대상자는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흑석동에 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묘한 건물입니다. 자, 고깃집, 치킨집 이런 것들이 있는 주점이 있는 그런 아주 낡은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25억 7천만 원의 돈을 주고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에서 10억 2,079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3억 6천만 원, 이렇게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 중 일부는 매입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낸 2억 6,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자, 16억 원이 넘는 빚을 내서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샀다는 뜻입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상당히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말미에는 김의겸 대변인의 반론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의겸 대변인은 무려 16억 원의 빚을 내서 25억 7천만 원의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자, 흑석 9구역 재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힌다고 중앙일보는 말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를 이미 받았고요. 롯데건설이 시공사랍니다. 자, 준공을 하면 연면적 18만 7,958제곱미터에 지하 7층, 지상 28층, 11개 동 1,536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흑석동입니다. 지금 흑석동 인근의 아파트 값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미 흑석 시그너처 캐슬이라는 단지명까지도 정해진 상태다. 롯데캐슬이군요. 흑석 시그너처 캐슬. 자,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서는 최대 몇 배의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어쨌든 아주 이례적입니다. 현역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무려 25억의 어떤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빚을 16억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월세,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최저금리로 해도 아마 김 대변인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을 이자로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닌지 중앙일보는 그렇게 보도합니다. 김 대변인이 자신의 월급 중 대부분을 이자로 감당해야 하는 무리한 투자를 한 배경이 재개발에 따른 차익 실현과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돈을 빌려도 내 수입이 한 달에 얼마면 그 얼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자로 내지 월급 전체를 거의 퍼부어서 이자로만 내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물론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관사에 있다고 합니다. 관사. 저는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변인이 관사에 산다는 이야기는 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민경욱 의원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자기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역대 청와대 대변인들이 많습니다. 한 명도 청와대 관사에서 살았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기도 좋습니다. 김 대변인은 관사로 들어가서 지금 자기 사는 데는 돈을 한 푼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무슨 이런 전셋값이나 집값은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대단합니다. 거의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로 감당할 정도면 자, 저 건물이 팔리면 엄청난 대박을 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26억 가까운 건물을 사는데 빚이 반 이상이다.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는 아주 세게 비판을 합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기류가,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 청와대 관계자 말로 중앙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모두 김 대변인의 건물 구입 배경에 대해 우려가 내내 논의됐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정책을 한참 시행할 때 16억이라는 돈을 끌어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 중앙일보에 이 말을 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은 부글부글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8.2 대책, 지난해 9.13 대책,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집 사지 마라, 두 채 갖고 있으면 하나 팔아라,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뒤로는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에 투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분노할 거는요. 김의겸이 건물을 산 시점은 부동산 대책이 한참 시행되던 지난해 7월인데, 자, 이 지역 서울 동작구입니다. 흑석동이니까 서울 동작구를 정부는 8월 27일 날 추가 지정했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8월 27일 투기 지역으로 흑석동이 추가 지정되기 한 달 전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겠죠? 정보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까요? 지금 이 정권에 장관 되겠다고 했던 이번에 7개 개각 후보자들 보면요. 진영 후보자는 뭐 용산에 땅 샀는데 현금 5억 달랑 들고 5억 빌려가지고 샀는데 몇 년 사이에 16억의 차익을 봤다 그러고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20억 이상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재미를 봤다 그러고 전부 다 재테크의 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집 두 채 이상 가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장관 될 사람들은 세 채씩 다 갖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팔지 않았습니다. 장관 된다고 하니까 꼼수로 딸한테 뭐 정려하고 월세로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날 겁니다. 왜 문재인 일파만 저렇게 돈을 긁는 걸까? 잘 사는 걸까? 부동산 우연히 샀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진영 장관 후보자 우연이다. 내가 뭐 정보 없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16억을 법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강남 요지에 28억짜리 아파트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도대체가 이게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서 서민의 정부라고 하는데 겉으로 해서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은 뒤로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가지고 재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그래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에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였을 때 썼던 칼럼이 지금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셋값 되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 이러면서 김의겸 대변인은 한겨레 신문 기자 시절에 이렇게 정부 정책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16억 빚내서 재개발 지역에 26억짜리 건물을 사서 꿈을 이뤘다며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성명 내며 격하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비웃음을 살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집값 100% 폭락하니 절대 사지 말라더니 세계 이벤트라는 6.12 회담, 6.13 선거 즈음에 문재인 정부의 입은 김 대변인은 한쪽에 숨어서 이런 기가 막힌 투기를 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이연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 하여간 뭐 찾아먹는 데는 도사다. 그 돈 아껴서 부동산 투기했단 말인가. 민경욱 대변인의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산 흑석동 상가 건물. 자, 이 광고를 갖다가 발견한 겁니다. 자, 김의겸이 산 서울 흑석 뉴타운 9구역 상가 건물이 이 일대 부동산 업체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시 새 아파트 2채, 상가 1채를 배정받을 수 있다. 급매물이다. 자, 그래서 이 급매물이라는 광고가
김의겸이가 산 그 상가 건물 맞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흑석 9구역 상가 주택 금매 1+1+ 상가 흑석 뉴타운, 이게 매물 광고 제목입니다. 1+1+ 상가 재개발될 경우 이 건물 소유자가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갖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익을 볼 겁니다. 아마도 실현되면요.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서민들 마음은 어떨까요? 자, 진짜 이게 정말 김의겸 대변인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선택하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한다. 저는 적은 아파트 2채가 아니라 큰 아파트 1채를 원했고 2채를 가질 생각은 없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1+1 아파트 2채, 작은 아파트 2채가 아니라 큰 거 하나 가지겠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값이 비슷한데. 그리고 야, 정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흑석 9구역 금매 상가주택 김의겸이 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래도 간단히라도 김의겸의 반론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3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다. 흑석도 건물은 투기가 아니다. 투기주장, 투자고소의 선택이라는 주장에는 동의 못한다. 부동산 중개업 친척이 매입을 제안해서 퇴직금으로 구매했다. 아내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자신 퇴직금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빚을 그렇게 많이 냅니까? 그리고 80 넘어 모시기 위해서 아파트가 필요했다. 상가 임대료도 고려했다. 아니, 이분들은 늘 노모를 이야기합니다. 노모가 이렇게 노모를 이야기하면 동정심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참 이런 변명에는 귀재 같습니다. 어쨌든 김의겸의 반론만 소개해드립니다. 투기와 시세 차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저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시세 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말입니까? 집이 없더라도 전세 사는 사람도 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초딩입니까? 지금 김의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보도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아이고 정말. 그러니 청와대가 욕을 먹는 겁니다. 국민들 눈높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뭐 자기가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로 살았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샀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관계 있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청렴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돈 좀 벌겠다. 이게 뭐가 되냐?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돈 버는 건 뭐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이렇게 내부 정보를 얻어서 샀다는 의혹을 받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김의겸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비판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관인 것은요. 이번에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보니까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이 대부분 다주택자였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에 있고, 세종시 아파트 있고 2채,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최재관 농해수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최혁진 사회적 경제비서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황덕순 일자리 기획비서관, 박정규 재정기획관, 대부분이 지금 다주택자네요. 정말 이래놓고 서민들 보고는 집 2채 가지고 있으면 팔라고? 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어쨌든 이거는 팩트에 기반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능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비판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서민들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날 겁니다. 이번 개학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2억 정도의 예금을 받고 있었는데 다 자기가 직장에서 돈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나이에 딸이면 뭐 20, 30대일 때인데 간호사라고 합니다. 한 명. 그런데 어떻게 그 월급으로 알뜰히 아껴가지고 2억씩 예금을 합니까?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용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30년 집 없이 살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샀는데 노무를 위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 투기 아니다. 그거는 당신의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듣고 있으니까 정말 화가 치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김의겸은
전 재산이 14억이다. 그리고 실제로 11억 원 정도가 빚이라고 했습니다. 11억 원 정도. 이것도 물론 나중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팩트 체크하기 전에 김의겸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25억 원에서 14억을 뺀 11억 원이 빚이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11억 원이 빚이라 하더라도 이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요. 엄청날 겁니다. 11억이 빚, 이건 얼마나, 청와대 대변인 빼기 얼마나 세서 얼마나 싼 이자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11억이면요, 제 기억할 때 거의 뭐,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빌린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이자가 높을 때는요, 뭐 다른 은행에서 빌렸다 하더라도 한 달에 7, 800? 뭐 그렇게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제가 그건 계산을 또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월급의 절반 이상은 아마 이자로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김의겸 씨는 뭐 생활비는 없나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뭐 돈,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1억 원이 빚이다. 그리고 전재산이 14억이다. 옛날에는 14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 월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매달 빚 11억 원의 이자를 낸다?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대박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무리한 투자 안 합니다. 자, 오늘의 진성호 융단폭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나시죠? 청와대 대변인 늘 국민 앞에서는 늘 화난 얼굴로 늘 국민들 가르치듯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던 김의겸. 무슨 김태호 보고 미꾸라지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관리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 아시다시피 15만 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는 분들 중 진성호 방송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조선일보 출신인데요. 디지털 조선TV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TV에 진성호 가라사대라는 코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디지털 조선TV의 진성호 가라사대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